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4일날 5월 4일 5일날 실시된 것이고요. 응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5.1%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게 민주당 하정우 후보 37%,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6%, 그 다음에 무소속 한동훈 후보 25%. 근데 이게 아마 제일 처음으로 아마 당명과 그걸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 조사가 된 여론조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SBS랑 입소스 조사가 그건 그거랑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비슷하게 나왔죠. 네, 5월 5일날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공식 공천을 받은 후보가 됐는데 아마 그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추세가 돼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3분지계가 됐을 때 이 구도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북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결국에는 하정우 후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털기 리스크와 그리고 오빠 리스크가 반영이 된 지지율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보수의 표를 이제 두 후보가 양분하고 있다. 나눠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양상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야지 국민의힘의 후보든 그러니까 전 국민의 당 대표든 네. 본인들이 보수가 한석을 잃는데 그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는 단일화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둘 다 안 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지금은 안 한다고 하시죠. 왜냐면 개소식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출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오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 선거가 이제 23일, 27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네.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후보 등록부터 해서 후보 운동까지 가능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너무 제가 봤을 땐 너무 이제 촉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일화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민식 후보가 됐든 한동훈 후보가 됐든 네. 그 분들을 지지했었던 지지층 자체가 온전히 흡수가 안 됩니다. 물론 1+1이 1.1이어도 단일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지금 3자 대결 구도로 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주요하게 봐야 될 게 하정우 후보와 3자 대결로 갔을 경우에 하정우 후보가 40%가 넘는 여론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3자 대결에서 예,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하정우 후보의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는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이런 것들이 영남에서의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하정우 후보가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의 명픽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 간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투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네. 공소 취소라고 하는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그 반헌법적인 구상에 대해서 영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해서 보수 결집을 넘어서 중도에까지 확장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현재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은 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이 범야권 후보들의 양자 대결로 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네. 그랬을 경우에 한동훈 후보가 깨 부숴야 될 그 프레임이 뭐냐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보궐선거입니다. 네. 그럼 투표용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보통 지방선거는 줄투표를 해요. 그렇죠. 기호일번 다 찍는단 말이죠. 그 기호일번 다 찍는 와중에 중간에 하나 섞여 있는 보궐선거 후보 거기에서 한동훈 후보를 찍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이번 부산 북구가 선거의 승패를 가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양자 대결 조사가 있어요. 이 같은 조사에서 그 하정우 박민식, 하정우 한동훈 이렇게 조사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가상 대결이긴 한데 하정우 박민식 양자 대결로 갔을 때 44.3 이건 44대 39인데 이건 오차범위 4입니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4고요. 그다음에 하정우 한동훈 보시면 42대 36입니다. 거의 엇비슷해요. 약간 이것도 한 8%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차범위 4이긴 합니다. 그만큼 지금
단일화 압박이 좀 거세질 수밖에 좀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겠다 외부적으로 좀 그런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번 주에 개소식이 있잖아요. 네. 개소식을 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나 네. 안 한다라고 해야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다시 보수당에 돌아오겠다까지 네. 선언하고 나온 상태에서 중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서 지금 이제 와이프인 진은정 변호사까지 등판한 모양새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요, 박민식 후보에 대한 그 빅데이터보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빅데이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도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정말 이제 투표층, 그러니까 지금 이 투표 방법도 저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의뢰기관이 JTBC고 그리고 조사 방법이 전화 면접 방식이에요. 네. 전화 면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좀 더 많은 응답을 그러니까 네. 끝까지 해냅니다. 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까지 좀 봐야 한다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가 아직은 좀 덜 나왔다. 조금 아직 좀 덜 나온 상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저번 총선에 이제 좀 비교해 볼 만한 사례가 있죠. 당시에 이제 장리찬 최고가 컷오프를 당한 다음에 이제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오히려 여기는 무소속으로 처음 여조에서는 1등이 나왔어요. 28%까지 나왔죠. 예, 그런데 네. 결국에 이제 본선거에서는 국민의힘으로 이제 응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 뭐 하정우 후보가 오히려 낮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위기감을 느끼지 않아서 하지만 지금 명백히 하정우 후보가 어쨌든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 네. 보수 지지층들이 여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 국민의힘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결집할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 지지율이 한동훈 후보가 지금 나오는 게 저는 제일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오늘이 하고 제일 높은 지지율. 예. 그래서 결국에는 박민식 후보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앞서 공격대장님 얘기하신 거와 같이 네. 단일화는 두 분이 좀 어렵다라고 봐요. 지금 유권자에 의한 예. 단일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좀 보여서. 어려운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 쏠려서 모여서 박민식 장관에게 모인 표가 하정우를 넘을 것인가 이거라고 보는데 우리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히도 하정우 수석이 어떻게 보면 신인이에요. 전혀 베일에 감싸져 있던 사람이 그냥 그러더라고요. 양력 정도만 알았어서 몰랐는데 막상 까보니까 좀 많이 준비가 안 되신 그러더라고요. 분이니까 네. 이분께서 뭘 더해서 저는 하정우 수석 역시 뭘 더 올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는 것만 안 깎아먹는 정도만 해도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라고 보기 때문에 박민식 장관께서 좀 힘을 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아니, 생각을 하정우 후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누각입니다. 지금 손털기 논란, 오빠 논란 이런 게 선거 진행하다 보면 계속 나올 거예요. 또 하정우 후보는 제가 보니까 주변에 그 생중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따라붙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따라붙어서 하정우 후보가 하는 그런 부적절한 처사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된다. 그러면 그냥 물 파도 한 번이면 이거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한 아니 겁니다. 그럴만할 때 우리 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와서 손 잡고 구포시장 한번 돌면서 우리 재수 동생 하정우 데려왔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면 또 붐업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에 오히려 맹점이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전재수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논란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통일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통일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내 동생처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하정 후보. 그리고 네. 하정 후보는 어쨌든 대통령과 결부가 되어 있는 대통령이 사실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간.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전재수 후보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그리고 하정 후보는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의 죄 없애기 이것이 연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정우와 전재수 두 분을 바라보면서 결국에 이 둘이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일반 국민은 죄 요만한 거 지어도 감옥 가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숱한 의혹이 있고 지금 죄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 노후에 평안하게 지낼 것 아니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연상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동남풍을 본인들이 더 거세게 불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재수 전 장관이 하정 후보의 손을 잡는 그 순간이 역전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듣다 보니까 하정우 수석 시계 못 차시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거랑 별개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좀 전재수 효과를 하정우 수석께서 좀 못 받아 먹으실 거예요. 왜냐면 전재수 장관님이 그 지역에서 하셨던 그 모먼트는요. 그렇지. 그냥 진짜 내가 거기에 진짜 내가 이 시장의 아들이야. 가가지고 아 재수 왔습니다 하면서 이건데 지금 하정우 수석님이 전혀 그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재수 후보가 보통 당선될 때 52% 정도의 득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재수 의원이 본인이 어떤 선거 전략으로 썼던 그 친근함이라는 것을 전혀 가지지 못한 후보가 왔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전재수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그 부산 북구라는 곳은 보수 지지세가 그래도 강한 곳입니다. 네. 그럼에도 찍었다는 건 원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전재수 의원의 뭔가 다른 점을 보고 찍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친근함이라고 세평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좋아서 찍었던 사람들한테 손 털고 옆에서 오빠 불러봐 하는데 거기서 아 제가 뭐 오빠입니다 이게 아니라 오빠 이러는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게도 전재수 장관께서 뭐 까르띠에를 어쩌시고 뭐 그것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지역부에서는 뭐 본인께서 정말 역량이 있으셨고 본인의 어떤 후계를 챙겨줄 수 있는 역량이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하정우 수석이 그걸 받아먹을 캐릭터가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큰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정우랑 전재수가 너무 다르다라는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번 주말에 또 빅 이벤트가 개소식이에요. 참 난 이렇게 재보궐 선거 개소식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도 참 처음인 것 같은데. 노력대장이 그분들 저기 다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니 근데 그 이번 친한계 의원들은 오늘 안 가기로,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밝히셨어요. 안 가기로 하셨으니까. 예. 근데 가면 그건 해당이 아닌가요? 해당이죠.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빴던 게 뭐냐면 이미 안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정치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인연 같은 게 생기고 어느 정도 뭐가 있으니까 다를 수 있죠. 갈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자기 당 후보한테 가서 네. 지지합니다 하고 네. 여기 와서는 아 저희 당 후보가 있어 제가 지지해달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좋아하는 형님이라서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어. 근데 애초에 그런 무브먼트를 못하게 하려고 같은 날 잡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상도이가 아니다. 기본적인 저는 매너가 지금 아니다. 그러면 이제 친한계 의원들은 안 가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에 누가 오느냐? 그 우리 정영근 전 의원님 오실지, 그러니까 후원 회장이죠. 후원회 네, 장애 오실지 그리고 이제 진은정 변호사 거기 그러니까 뭐 올지 배우자니까. 그러니까 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병수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도 소구력이 굉장히 높은 후보다. 근데 지금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중도 확장성이 조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후원회장님이 안 오실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 가야죠. 그러니까 아마 오게 되면은 저는 그 여론 또한 아마 역풍을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진흥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단계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과나 뭐 어떤 뭐 아니, 근데 이야기를 아직 하지 밝혀진 건 않았잖아요. 아니잖아요. 아직 밝혀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어떤 그 메시지를 내지 해명이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게 많이 남은 상태에서 이미 등판을 했기 때문에 개소식에 와야 할 텐데 그러면 많은 기자들을 만나야 할 것이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에 따라서 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물론 봅니다. 또 모르죠. 정영근 후원회장님 딱 모아다 놓고 빠따 쳐가지고 딱 표를 뽑아내실지 모르는 건데. 아니 근데 지금 박민식 후보 그 개소식에는 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집행부가 또 간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가는 것이 어떤 그 붐업의 어떤 좀 요인이 될까 아니면 좀 분위기를 또 이렇게 가라앉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지난번에 왜냐면 박형준 시장 개소식에서 좀 보여준 건 솔직히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님은 나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왜 이렇게 너무 힘이 들어가 계셔 발언에. 너무 막 전당대회 때 보여준 모습들이 얼굴에 나오셔가지고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가는 이유는 하나죠. 보수의 결집.
그리고 보수 유일 후보는 박민식이다. 이걸 증명하러 가시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부산 북구 선거에서는 보수 결집만 갖고 안 됩니다. 보수가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라든지 지도부가 가서 무조건 우리 박민식 후보가 보수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박민식 후보가 어찌되었든 국민의힘의 후보로 확정이 된 상황이어서 네. 그 자당 후보를 지원하러 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거기까지 연장을 해서 보면은 이 부산 북구갑의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서 지난번 박형준 시장 때와 비슷한 네.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그 점을 굉장히 세심하게 좀 살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슬퍼요. 뭐 얘기가 이제 본인 당이시니까 이렇게 점잖게 하셨지만 장도혁 대표가 오시지 않았으면 하는 여러 가지 지금 국힘 후보자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도 뭐 국힘 출신이니까 듣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장도혁 대표 본인에게는 매우 슬픈 일이겠습니다만은 또 대표라는 자리가 그런 또 책임을 지는 자리인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문경세제를 건너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지금 양당의 어떤 대표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소구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표를 깎아먹는 모습만 보여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희는 이제 반대로 개혁신당 후보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오기를 너무 바라시는데 이준석 대표 몸은 하나라 뭐 다 챙기고 다 다닐 수가 없어 그게 죄송스러운 건데 원래 정당이라는 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급의 인사라는 것이 와주는 게 감사하고 와줘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요청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국민의힘 이제 대변인 할 때가 딱 지선이었어요.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다 와달라 그랬어. 어디나 어디 캠프나 가도 다 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행하느라고 그 당시에 다 움직였던 것 같은 걸 이제 선으로 그어놓은 것도 있는데 정말 전국 방방곡곡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그때 신조은 대변인도 같이 가셨던 적이 있지 않나요? 네, 있죠. 그때 같이 수행 업무들 하고 했었는데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된 게 4년 만에 대표라는 사람이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파다한 정당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또뭐 네, 부르시는 사실 데가 뭐, 있지 않을까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 시절에도 홍준표 대표 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뭐 장도혁 대표만 이런 분위기를 갖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게 어떤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장동혁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보수 진영이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아젠다를 뽑아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조응천 후보처럼 뭐 공소 취소 연석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기대했던 모습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분위기까지 가고 있는 것인데, 네. 근데 북구갑의 국민의힘 후보 개소식에 당대표가 가지 않으면 저는 그 당대표가 가지 않는 것 또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맞아요. 뭐 강원도나 대구나 가셔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 주 일요일 날이죠. 개소식이. 개소식에서 하여튼 뉴스거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흑백 여의도에서 일요일 날 이 개소식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